안녕하세요. 우자경제 고길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작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환율도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수신금리는 이미 내렸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달러는 왜 안 내려갈까? 왜 아직도 달러가 강할까? 달러가 좀 내려가면 난 달러를 좀 더 모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달러가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미 연준에서는 고용률이 강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로 잡히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고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뜻은 뭐냐면요. 물론 이 수치가 2%대에 되긴 했지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2%대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를 딱 찍었다고 해서 오케이 금리 인하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2%, 2%가 되는 것이 지속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유지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3번 정도 한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자, 필요하다면 50bp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다루도록 할 건데 오늘은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금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요 안정적인 고용이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요 기간을 요 좋은 데이터를 3월 달에도 어쩌면 5월 달, 6월 달까지도 쭉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빨리 시켜버리면 섣부르게 바로 금리 인하를 시켜버렸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고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인플레이션이 고착이 돼버린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듣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은행 PF 부실 같은 문제들, 그죠? 개인 파산 문제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연체되는 게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큰 건설사들도 그렇고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는 그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분들이 금리를 내려간 틈에 대출이자가 내려갔으니까 더 빌려서 이 돈을 쓰려고 하겠죠. 요거로 갚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내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아직도 1340원, 50원 요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 문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한국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있죠. 자, 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할 때 주요 교역로가 있습니다. 교역을 하는 트레이딩, 무역을 하는 그런 주요 바닷길이 있겠죠. 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야 되는 바다로 물건을 옮길 거 아닙니까? 선박으로.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이 홍해랄지 얼마 전에 그리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후티 반군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하죠. 요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기름 가격, 선박 가격, 컨테이너 운수지수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나 이런 반군들의 공격 때문에 위험 요소가 늘어나게 되면 운송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뺑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자, 유가 올라가고 컨테이너 운송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환율 보시고 상품들 보시고 할 때요. 쭉 옆에 보시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쭉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요런 지수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가는구나. 유가도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 전쟁이나 다른 불안 요소들 때문에 환율이 아직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 불안 요소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환율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지금 금리차가 어떻게 되죠?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3.5, 미국은 5.5, 2%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어느 시기인가 올해 내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5bp나 50bp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내릴까요? 자, 지금 2%대의 금리차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외국의 자본가가 봤을 때,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3.5%의 금리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차라리 금리가 높은 미국의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예금을 넣어놓든, 그죠?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이자도 셉니다. 투자를 미국에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미국으로 투자 자본들이 많이 갔겠죠. 근데 우리나라 3.5%밖에 안 됩니다. 그걸 더 내려요.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죠?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많이 안 날수록 좋습니다. 2%는 상당히 많이 나는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그럼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그죠? 미국이 5.5%갈 때까지 한국은 왜 계속 쭉 동결을 했을까? 올리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내의 특별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미 금리 차가 지금 2%가 나는데 금리는 줄어들수록 좋다라고 하였죠. 자, 미국이 금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따라갈까요? 아니면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금리 차는 적을수록 좋다고 했죠. 자, 아니면 차라리 한국의 금리가 높은 게 더 좋은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낮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외국 자본들이 어마무시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당분간은 금리를 내릴 수가 어떻다? 없습니다. 그죠? 이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리겠지만 미국보다는 어떻게? 느리게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의 돈의 가치, 그죠? 투자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을 떠나겠죠. 한국의 투자를 금을 빼서 다른 더 많은 이자를 주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는 나라로 가겠죠. 그죠? 다른 나라로 옮겨가겠죠.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봐야 얼마나 빠져나가. 그게 환율하고 무슨 상관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 상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 팔았어요. 주식을 팔든 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돈을 뭘로 바꿔서 가져갑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달러의 보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겠죠.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달러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달러 양이 줄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가고 달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얼마나 되겠어? 자, 빠져나갈 때는 조 단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빠져나갔다, 또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가 경제 뉴스나 주식 뉴스에 꼭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빠져나가면 왜 빠져나갔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나? 어떤 주식을 팔면 왜 팔았지? 이 회사의 매력이 없어졌나를 바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내려가고 미국 금리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따라서 내려가고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만의 문제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메리트가 떨어져서 매력이 떨어져서 자본이 이탈할 때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금리만 계속해서 보지 마시고 미국 봐야 되고요. 지정학적인 거 봐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 지수들, 국내 경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셔야 환율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찾으실 때 내가 언제 달러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할지 또 요거를 계속 모아갈지 아니면 요거를 정리를 해서 조금 뭐 분할 매도를 하든 완전히 정리를 하든 할지라는 그 계획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미 달러를 모아가신 분들, 달러 예금을 들까, 달러의 다른 외화 상품을 들까 하셨던 분들, 금리가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요거를 내가 만기가 됐을 때 팔 때쯤 요걸 다시 갱신을 할지 아니면 그때쯤 환율이 오르겠구나 팔지 그때 보유할지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한 어떤 가능도 미리 계획을 세워볼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이해를 하고 환율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정리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산을 모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저축을 했고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자를 하시면 잘못하면 실수를 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는 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또 조금 늦춰진다는 전제 하에 달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달러 투자 상품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적금 살펴봤고요. 그죠? 달러 예금 살펴봤고요. 영상도 다뤘었죠. 다른 상품은 또 뭐가 없을까? 그 상품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요인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자 언니들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